지인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읽고 또 읽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마음속으로 내려 읽어가며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92세 할머니의 뼈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글이었습니다. 야야, 너 늙으면 젤로 억울한 게 뭔지 아나? 주름? 아니여. 돈? 그게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여.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젠장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말여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많기로 타이밍 것이여.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진 말어. 꽃놀이로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더 사라지더라. (92세) 할머니의 뼈있는 말씀이라는 글로 시작한 지인의 SNS 글. 처음에는 대충 읽어 내렸는데요. 마지막 줄까지 읽고 다시 첫 줄부터 천천히 읽게 되었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는 한동안 스마트폰에 그 글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한번 내쉬어지고 멍하니 앞을 보다가요. 다시 또 그 글에 처음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천천히 마음과 머리로 곱씹으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을 읽어가는데요. 여러 마음과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글을 다 읽고 난 후에도 긴 여운이 내쉬는 숨과 함께 오래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지인의 SNS에서 보았다는 92세의 할머니의 글. 지인의 이름은 김영근 님이었고요. 지인도 다른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글처럼 무심코 무심결에 쓱 한번 훑어보다가 다시 천천히 여러 번 읽다가 멈춰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색다르다거나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가끔 하거나 듣곤 하죠. 젊을 때,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즐겨야 한다. 세월 금방이다. 금방 청년 시절이 지나고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일상에서 흔히 듣던 말이긴 한데요. 이날 그 92세 할머니의 글이 새삼 한참 동안이나 저를 생각에 머물게 했습니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말여,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노영심이 부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오, 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오, 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노영심 그리움만 쌓이네 들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SNS에서 포토 에세이 연재를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연재했던 제목이 어차피 그리움이다 였습니다. 일상의 글과 일상의 사진이 함께하는 포토 에세이였는데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래, 어차피 모든 게 시간이 지날 테고 어차피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좋았던 순간이나 행복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마음 아팠거나 속상했던 또는 아련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그리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의 시간과 순간도 그 그리움의 연장선의 한 부분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읽어드린 92세 할머니의 이야기,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평소에 자주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이야기,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더 사라지더라는 이야기. 저는 이 글을 SNS에서 보고 나서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읽어드리면서 나이 듦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한참 많이 할 때는 한 15개 다양한 취미의 동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사진 동아리와 영화 동아리를 좀 주되게 했었는데요. 당시에 동아리 모임에 나오는 연령대가 보통 40대에서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말들이 기억이 나요. 아, 나이 먹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자주 피곤하다라는 말도 왜 이렇게 피곤해. 네, 그런 말도 있었고요. 깜빡깜빡 자주 잊어버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언젠가 그리고 요즘도 한 번씩 일상에서 생각나는 말이요. 이거였어요. 40대가 넘으면 눈이 침침해진다. 그리고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 하는 말이요. 왜 저희 주위를 보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안경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눈살, 미간을 찌푸리면서 보기도 하고요. 글씨를 볼 때 눈하고 스마트폰하고 멀리 떨어뜨려서 내지는 신문을 멀리 떨어뜨려서 보기도 합니다. 그때 20대였을 때죠. 그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거나 노안이 온다, 좀 가까운 게 안 보인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노안이 오겠다.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게 안 보이겠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 들고 이제 노안이 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그 형님들이, 누님들이 노안이 왔다.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제가 그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당시에는 나이가 들면 노안이 당연히 오는 거지. 그렇겠구나 하고 머리로만 이해를 했던 거지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요. 예전에 그분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공감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마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분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도 이젠 무슨 말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무슨 뜻이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월이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을 하나, 둘, 나이트처럼 더 만들어가면서요. 저는 지금 20살이 넘는 조카들이 있는데요. 큰 조카들이에요. 첫째, 저희 형제 첫째의 큰 조카들. 그 아이들이 정말 꼬꼬마 때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기어다닐 때가 아직도 기억나곤 합니다. 정말 조그맣던 얼굴과 손, 그리고 이제 막 옹알이를 하던 그런 때인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 벌써 그새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갓난아이가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갈 만큼 성인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진짜 그래요. 20년 동안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였던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저에게도 그 갓난아이가 벌써 이렇게 성장할 만큼 그만큼의 시간과 세월이 배어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20여 년 전 선배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야, 지금이 참 좋은 때다. 딱 너희만큼만, 너희의 나이만큼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한울과 세모비 부릅니다. 안녕 여름. Stay in my heart. 아직도 네가 문득 보고 싶어. 어쩌다 마주친 순간 속에 네가 있어. 아마 넌 영영 남아있을 건가 봐. 꿈에서라도 찰랑거리던 그때 그 계절에 다시
있던 우리에게 어디선가 단바람이 불어왔어.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 뒤척이다. 너로 가득해진 방 안 그날 밤 한참을 깊어지려 잠이 안 왔던 걸까. You stay in my heart. 아직도 네가 문득 보고 싶어. 어쩌다 마주친 순간 속에 네가 있어. 아마 넌 영영 남아있을 건가 봐. 꿈에서라도 찰랑거리던 그때 그 계절에 다시 닿을 수 있게 되면 좋아했었다고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에게 긴 장마에 조금은 눅눅했던 녹음내음 서린 여름밤 너와 함께 있을 때면 공기가 들떠 흐르는 고요를 따라 구름을 따라 너에게 기대려다가 찰나에 붉어져 버린 내 맘 정말 몰랐던 걸까. You are still in my heart. 안녕 여전히 아름다운 첫사랑. 희미한 꿈결에도 또렷이 분명한 널 아마 난 끝내 잊을 수 없을 거야. 만약에 우리 하얗고 파랗게 물든 그 여름에 혹시 닿을 수 있게 되면 용기 내서 말할래. 수많은 망설임을 넘어 첫사랑 너에게. 한울과 새봄의 안녕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안녕 여름. 네, 안녕이라는 의미가 여름아 반가워 어서와도 있지만 지금의 안녕은 네, 예, 잘가 애썼어. 네, 무더위 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송 오프닝에서 함께한 92세 할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 하곤 하는데요. 언젠가는 문득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 순간의 상황들. 아,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게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요. 30년 전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이거나 함께 했던 여행지의 장소와 공간, 아니면 그때의 상황이나 에피소드가 즐거웠던 건지, 그래서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의 나이가 그 당시에 젊음이 좋았던 건지 하고요. 내가 젊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했던 사람과 장소도 좋았겠고요. 그리고 그 순간을 보냈던,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나이를 그리워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과 또는 선배들과 여행 가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하는데요. 젊을 때,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농담을 하죠. 여행 가면 젊을 땐 여행비 계산하느라 손이 떨리고 나이 들어선 다리가 떨린다는 말도 있고요. 비슷한 말이 많아요. 이와 비슷한 말들이. 젊을 땐 돈이 없고 나이 들면 기운이 없고 이런 말도 있죠. 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놀고 늙어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논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럼 놀 때는 없는 거예요. 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물론 비유입니다. 요즘은 젊을 때도 워라벨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갖거나 삶을 즐기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하죠. 그리고 하고 싶은 취미나 여행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앞에서의 이런저런 이유처럼 무작정 지금을 즐겨라. 이런 말은 일정 부분 공감도 이해도 되지만 좀 무책임하다는 말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또 말처럼 그렇게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즐기려고 해도 돈이 없을 수 있고요. 네, 물론 이건 꼭 즐기는데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은 주위에서 찾을 수가 있죠. 지금 즐기려고 해도 부양가족이나 상황적으로 마음이 편히 즐길 수 없고요. 지금 즐기려고 해도 쌓여있는 업무, 일처리 때문에 즐길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건강이 지금 안 좋거나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마음이 불편한데 지금을 막 이렇게 즐길 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무작정 즐겨라 하는 말, 방금 말씀처럼 순간 어떤 때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고 나면 모든 게 그립다. 그래서 어차피 삶은 그리움이다. 꼭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젊을 때 즐기자는 말, 그 순간이 기쁠 수도 있고 또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즐겨라 하는 말은요, 그냥 희희낙낙해라 라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여러 상황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허허 하거나 희희낙낙할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는 그만큼 그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라는 뜻과 때문에 힘내자, 힘내라 라는 응원과 바람의 의미가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늙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3가지는 일, 여행,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 여행, 사랑.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이 3가지를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만들어가고 이루고 계신가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니오가 부릅니다. Because of You. Stuck between my fantasy and what is real. I need it when I want it when I don't. Tell myself I'll stop every day, knowing that I won't. I got a problem and even if I did, I don't know if I would quit, but I doubt it. I'm taken by the thought of it, and I know this much is true. Baby, you have become my addiction. I'm so strung out on you, I can
nothing done. Only concern is the next time I'm gonna get me some. No, I should stay away from, cause it's no good for me. I try and try, but my obsession won't let me leave. I got a problem tonight. Ooh, even if I did, I don't know if I would quit, but I doubt it. I'm taken by the thought of it. Hey. And I know this much is true. Baby, you have become my addiction. I'm so strung out on you. Strung out on you. Baby, move. But I like it. And it's all because of you. So then it's all because of you. And it's all because of you. So then it's all because never get enough. She's the sweetest drug. No doubt. Strung out love. This is the thing without. Hey, only you. Because of you, and it's all because of you. Never get enough. She's the sweetest drug. And I know this much is true. Baby, you, my addiction. My addiction. I can barely move, but I like it. And it's all because of you. So then it's all because of you. And it's all because of you. So then it's all because of you. Oh, never get enough. She's the sweetest drug. She's the sweetest drug. 니오 Because of You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28회 방송이고요. 지난 27회 방송에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감시의 눈, 그리고 마음의 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7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나쁜 행동이나 실수, 남은 못 봤을지 몰라도요. 나는 알죠.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자주 듣던 말이 생각납니다. 잘못해서 딱 걸린 아이들이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하면요. 쌤은 눈이 뒤에도 달렸다 요 녀석들아 하곤 했었습니다. 엄마와 선생님은 눈이 뒤에도 달려있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 하고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 모습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쌤은 머리 뒤에도 눈이 달렸다라는 말이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런 이야기하는 선생님들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초록색 칠판에 떠든 사람이라고 반장이나 회장이 적기도 했는데요.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초록색 칠판도 거의 다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 화이트보드나 이제 TV 모니터와 연계된 전자칠판 형태가 많죠. 물론 이렇게 디지털화 됐어도 떠든 사람은 있으니까 아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떠든 사람을 칠판에 적는 것, 네, 그리고 선생님 머리 뒤에 눈이 달렸다 이런 말들도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거네요. 감시의 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처럼 나쁜 행동이나 실수, 남은 모를지 몰라도 나,
자신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어질 양, 좋을 양, 네. 어지다, 좋다, 어질 양의 마음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심, 량심이죠. 양심. 국어사전에 의하면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양심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요. 뭔가 내가 잘못한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이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질서, 규범, 도덕적 가치, 서로 간에 상대방이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거요. 기본적으로 함께 살면서 지켜가야 할 것, 마음 편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괜히 안 하고 안 지키고 찝찝한 것보다 마음 편하게 지키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속 편하자고 지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9월이 되었지만 아직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더 선선하고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7회의 방송을 듣고 나서요. 화물차 뒤에 있는 눈동자 표시를 볼 때마다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제 차 뒤에 붙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해주셨던 양심 냉장고는 이미 종방한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요. 가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할 때 생각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방송의 힘이겠죠.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찾아봤습니다. 2006년 글이었네요. 거의 20여 년 전의 글입니다. 글 제목은 감동받은 3초의 모습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블로그 글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수개월 만에 만나 뵌 좋은 어르신과 좋은 대화 후 오랜만에 늦은 귀가에 뜻하지 않는 좋은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낯선 분의 웃음 띤 인사, 한마디의 모습. 새벽 2시, 어떤 남자분이 손수레에 신문 가방을 얹어 신문을 돌리고 계셨다. 주차를 하다가 흠칫 놀라 겁먹었었는데 그분은 단지 신문을 돌리시는 분이었다. 주차를 하고 우리 건물로 들어오려는 현관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아마도 신문을 건물에서 돌리고 나오시는 길이셨나 보다. 순간 깜짝 놀란 나를 보고 그분은 처음 만난 내게 밝은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건네셨다. 순간적으로 나도 네 안녕하세요 함께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말이다. 하고 점점점.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집에 들어오며 그 짧은 3초는 매우 긴 여운과 감동과 가슴 벅찬 느낌을 주었다. 새벽 2시인데 이 시간에 신문을 돌리시는데 불편하실 것도 같은데 점점점. 힘드실 텐데 처음 만난 내게 밝게 웃으시며 인사를 건네시는 그리고 놀랐을까봐 배려하신 그 마음 정말 감동이다. 신체적 불편함이 없는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순수함과 밝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 3초는 커다란 감동을 선물해 주었다. 그 글과 함께 또 글을 이어주셨는데요.
그 배려 깊은 마음의 삼초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책갈피 27회를 듣고 일주일 동안 계속 수시로 떠올랐어요. 월요일에 책갈피 방송을 듣고 왠지 갑자기 생각난 곡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스티비 원더의 레이들리입니다. 그래서 찾아 듣다가 우리나라 가수들의 여러 버전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김범수의 레이틀리를 신청합니다. 배려하고 배려받는, 배려로 가득한 매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화물차 뒤에 있는 눈동자 표시요. 감시의 눈이라고 했죠. 감시의 눈에서 차가 난 눈 스티커죠. 저도 지난 방송 후에 유난히 거리를 갈 때마다 그 왕눈이 눈 스티커가 더 눈에 띄고 방송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지난 방송 듣지 못한 분들은요. 너튜브 전주 FM에 올라온 나류 책갈피 27회 방송 청취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차도에서 보면 화물차 뒷면에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 스티커는 감시의 눈에서 차관에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시의 눈이란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한번 실험한 내용인데요. 교내 구내식당의 매점에서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 그리고 꽃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를 비교 실험했습니다. 그 매점에는 직원이 없이 양심적으로 돈을 넣고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실험도 그런 환경에서 진행이 됐죠.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가 꽃 모양을 붙였을 때보다 돈이 더 많이 양심적으로 거쳤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함으로써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효과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감시의 눈이라고 합니다. 차량 뒷면에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감시의 눈이라는 심리 효과를 일으켜서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전자 조사에서도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해서 한번 설문도 하고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추돌사고 예방이나 안전거리 확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운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채연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이야기였어요. 네. 올려주신 감동받은 3초의 모습도 잘 읽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을 얻고 응원을 받을 때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올려주신 사연처럼 삶에 부지런하신 분들, 긍정적이신 분들, 적극적인 분들을 만날 때면 그리고 보았던 때는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배려하고 배려받는, 배려로 가득한 좋은 일이 배가 되는 하루하루시길 기대합니다. 세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김범수가 부릅니다. 레이들리. Yet the thought of losing you's been hanging round my mind. Far more frequent wearing perfume, and with you say no special place to go. When I ask you, you be coming back soon. You don't know, never know. Well, I'm a man of many wishes,
my premonition misses what I really feel. My eyes will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Oh, yeah. Lately I've been staring in the mirror, very slowly picking me apart. Try to tell myself I am the reason with your heart. Just the other night while you were sleeping, I vaguely heard you whisper someone's name. When I ask you what the thought you're keeping, you just say nothing changed. But I'm a man of many wishes, all my premonition misses. Bu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Goodbye. Oh, I'm a man of many wishes. My heart, my premonition misses. But I really feel my eyes will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Oh, yeah.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Ooh, yeah. Oh, 김범수 레이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고요. 이제 조금씩 서서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라디오 책갈피 여러분은 요즘 가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계절상으로 그리고 달력의 순서상으로도 가을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아직 낮에는 덥기는 하죠. 어떤 때 이제 가을이구나 하고 가을이 오고 있음을, 가을이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예전에 봄이 시작할 때 아마 라디오 책갈피 한 3회, 4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28회고요. 근데 그만큼 계절이 지난 거예요. 봄이 시작할 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봄이 시작하고 있구나, 봄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봄이 왔음을 느끼는 순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줄지어 심은 나무에서 연두빛 잎이 돋아날 때, 공원에 봄꽃 봉우리가 필 준비를 할 때, 쇼핑몰 신상품으로 얇은 옷들이 나올 때, 상점가에서 봄 노래를 틀기 시작할 때, 잠이 솔솔 춘곤증이 찾아올 때, 새학기가 열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고요. 유채꽃, 벚꽃, 이러한 봄꽃 관련 계절 상품이 출시되거나 봄꽃, 어디에 꽃이 폈다라는 관련 뉴스를 볼 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길을 걷고 싶을 때, 어둑어둑 황사가 덮쳐올 때 등이었는데요. 이런 때 봄이 왔음을 느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왔음을 느꼈을 때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함께 나눈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은 유난히 세월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벌써 봄에서 한 계절이 지나고 또 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하고 느끼시나요? 저는 가을을 가장 먼저 느낄 때는요, 요즘 무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었을 때 어제와는 달리 선선한 기운이 느껴질 때입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정확하게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파트 현관을 1층 현관을 나섰는데 어제와는 달리 선선한 바람이 느껴질 때 그 몸에 와닿는 선선한 느낌 있죠. 네. 어제까지는 분명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요. 그때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 좋은 선선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더위가 이제 한참 땀 뻘뻘 지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선선한 기운, 선선한 바람인데요. 이외에도 가을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일 때가 그렇고요. 귀뚜라미 소리도 가을을 알려주는 소리이고요. 가을이라고 하면 고추 잠자리, 붉은 고추 잠자리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물론 풀벌레 소리나 잠자리가 가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름부터 시작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풀벌레 소리, 잠자리 이런 단어들은 가을과 만나야 더 그 느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름 잠자리 어떠세요? 가을 고추 잠자리. 저만 느낌이 다른가요? 네. 이와 비슷하게 요즘은 코스모스가 여름에 피기도 하는데요. 가을이야말로 한들한들 그 살랑거리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가을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목을 감싸는 스카프가 덥게 느껴지지 않고 진득하지 않고, 여름은 땀나니까 진득하잖아요. 그런데 몸을 감싸는 스카프가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질 때, 긴 소매옷이 생각날 때, 그리고 밤에 잘 때 이불을 턱까지 살짝 올려서 덮는, 그런 덮는 느낌이 좋게 느껴질 때, 길을 걷고 싶을 때, 홍시감을 봤을 때 등도 가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달력에 추석 연휴 빨간색 글씨들이 보일 때 확실한 가을이 시작이죠. 그리고 환절기 비염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제 경우입니다. 제가 환절기 알러지 비염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가운 소바 그런 음식보다는 따뜻한 어묵 국물이 생각날 때, 그리고 가을 먹거리 하면 또 있죠. 전어가 생각날 때, 아니면 전어가 이제 옆에 가게 식당에서 보일 때, 카페에 갔는데 아가 아닌 따하,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얼굴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 옷가게에서 여름 옷을 가격 대박 할인 세일한다고 큼지막하게 홍보물을 붙여놨을 때, 해질녘 노을이 뭔가 더 노랗고 붉고 좀 예쁘게 보이는, 요즘 하늘 해질녘 보면 예쁘더라고요. 그 노을이, 해질녘 그 빛이요. 그러한 노을이 노랗고 그림자가 길게 보일 때, 그리고 뭔가 이유 없이 센티멘탈해질 때, 감상적, 감성적이 될 때, 이런 때가 가을을 만나는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가을을 생각나게 할까요? 발라드 음악이 생각날 때?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레이 부릅니다. 푸르른 이 여름 지나. 나는 너에게 기대지 못할 봄이여 한바탕 소란스런 마음에 피어난 꽃송이야. 너는 나에게 여름을 속삭여 주었고 눈부시게 빛나던 우리야. 돌아
돌아갈 수 없을 나의 젊은 날 푸르른 네 여름 지나 파란 가을 찾아오면은 코끝엔 시린 기억들이 안부를 물어온다. 계절은 이렇게 돌고 달 수 없는 시간을 삼킨 다 우린 이렇게 또 이렇게 간다. 너는 나에게 바다 같은 사람이었지. 드넓은 바다 속에 잠겨 하염없이 울던 지난 날들. 너는 나에게 드높은 숲을 보여줬고 그늘을 내어주던 나무야. 머무를 수 없는 나의 젊은 날 푸르른 네 여름 지나 파란 가을 찾아오면은 코끝엔 시린 기억들이 안부를 물어온다. 계절은 이렇게 돌고 달 수 없는 시간을 삼킨 다 우린 이렇게 또 이렇게 간다. 푸르른 네 여름 지나 푸르른 네 여름 지나 우린 이렇게 또 이렇게 간다. 이젤 푸르른 이 여름 지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에 앞서서 가을이 왔구나 느낄 때에 관한 생각을 나눴는데요. 늘 초록색일 것만 같았던 그 짙푸른 가로수 잎들이 하나둘 조금씩 물들어갈 때도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름 지나는 과정에서 가로수나 그곳들 물이 들거나 조금요? 아직은 많이 안 들죠. 땅바닥에 낙엽이 뒹구는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아직 못 봤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이미 단풍과 낙엽이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하면서 가을이 오면 제가 하는 것 중에 낙엽이나 단풍잎을 주워다가 책 사이에 책갈피로 꽂아놓곤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 계절이죠. 그 책갈피의 계절, 가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이 가을이 왔구나 하고 느낄 때 그런 순간이나 상황도 궁금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너튜브에 살짝 귀뜸해 주세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지인의 SNS에서 본 92세의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평소에 자주 웃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이야기. 웃는 것을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둘 더
사라지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때 내가 나이듦을 생각하거나 지난 시절,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시나요? 더구나 요즘처럼 가을이 시작할 무렵이면요, 뭔가 마음이 가을스러워져서 그런 생각들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들과 시간들, 그리고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함께 토닥토닥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절,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 또는 내가 가을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라디오 책카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청취 가능하고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의 마지막 곡으로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는데요. 삶은 여행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마음에 쉼이 있는 여행처럼 마음 평안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I hold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I try to read, I go to work, I'm laughing with my friends, but I can't stop to keep myself from thinking